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은 탄소 포집 관련주 중에 에어레인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뉴스로 수혜주 찾기, 자, 이 컨텐츠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에어레인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탄소 포집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좀 다뤄봤고, 이 중에서 에어레인과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오늘 상당히 장중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특별히 그린케미칼과 에코바이오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을 3개로 요약을 하자면 에어레인과 그린케미칼 그리고 한캠, 자, 이렇게 3개로 좀 축약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린케미칼과 에코바이오가 상당히 강했다. 에어레인도 장중 20%가량 올라갔었지만 장 마감 시점에는 3% 상승으로 그치면서 대부분의 상승분들을 반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레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좀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요, 뉴스를 찾아보시면 뭐 해외 수주라든지 뭐 국내 수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동안 친환경 관련주들이 굉장히 소외를 받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유독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뉴스로 수혜주 찾기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탄소 포집은 트럼프 정권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석유화학 그리고 시멘트 사업 쪽으로 가면 트럼프 정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건 바로 LNG 확장성입니다. 네, 오늘 상승분을 반납했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어레인이 과연 어떤 종목이고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배경이 된 그 뉴스가 바로 이 뉴스죠. 자, 이재명 그 대선 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 그리고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세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어제죠. 4월 22일이 바로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날을 이제 기념해서 이런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 그리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사실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왔던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죠. 그래서 뭐 새롭지는 않은데 이게 미국의 노선과는 좀 사뭇 달리 흘러가는 부분은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좀 당선 확률이 높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시장에서도 큰 반응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뉴스뿐만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던 퓨리오사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지금 4x4 그리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관련주들은 엄청난 상승을 지금까지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거취 하나하나 그리고 발언 하나하나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일 만큼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발언을 통해서 그 친환경 관련주 그중에서도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라는 이런 공약 때문에 오늘 세림 BNG도 강한 상승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간단히 개요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레인은 어제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21,600원의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시가총액은 1,766억 원, 발행된 주식수는 817만 주 정도가 되네요. 자, 그리고 52주 최고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주가죠. 그래서 최고가 부근에서 지금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한번 바로 알아보면요. 지금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이 작은 액수지만 그래도 큰 폭으로 증가했던 걸 볼 수 있고요. 유의미한 건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금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물론 22년에도 비슷한 폭의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적자였다라는 걸 볼 수 있지만 이런 실적이 꾸준하게 찍히고 있고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유보율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적습니다. 부채 비율이 계속 줄어들면서 매출 액수도 늘고 영업이익률도 점차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지금 사업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영업이익이 증가했던 이유를 보면 수출이 호조였고 프로젝트 완성에 따른 매출이 증가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액수 자체는 뭐 크지는 않지만 수출이 호조다.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기업의 실적면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좋은 사유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복잡할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회사가 에어레인이잖아요.
에어는 공기고 레인은 멤브레인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이 멤브레인의 레인을 써서 에어레인인데 멤브레인을 주요 제품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친절하게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분리막이 곧 멤브레인이죠. 멤브레인은 일종의 필터인데요. 자, 에어레인의 멤브레인은 이제 이렇게 모듈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안에 이제 여과 기능을 갖고 있는 필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필터를 이제 겉에 이제 알루미늄 같은 이런 하우징을 씌워서 모듈화 시켜 놓은 게 일종 분리막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체 분리막입니다. 에어레인은 기체 분리막을 이제 판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기체 분리막을 해부를 하면 이 안에 핵심 부품은 멤브레인이다. 이 멤브레인은 곧 필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터는 뭔지 잘 알죠? 여기 보시면 중공사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구멍이 미세하게 뚫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체가 들어왔을 때 그 기체가 갖고 있는 투과성, 그 특성을 이용해서 잔류기체로 남는 기체가 있을 거고 통과하는 기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이상의 기체를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체 분리막입니다. 이게 바로 탄소 포집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물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 그리고 헬륨, 탄소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투과되는 속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과되는 속도가 왼쪽으로 갈수록 빨라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느려진다. 그래서 이 섞여 있는 이 두 개의 기체를 이 멤브레인 기체 분리막을 통과를 시키면 속도가 빠른 거는 빨리 튀어나갈 거고요. 속도가 느린 건 잔여 기체로 남겠죠.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아래 여기 텍스트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요거는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심플하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멤브레인의 기술 이점을 또 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네, 보시면 고효율 분리 공정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낮은 에너지 소모량을 장점으로 한다. 설치가 간단하다라고 하고요.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간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포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지금 뭐 기체 분리막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습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구조물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 설치가 필요 없고 한 6분의 1 정도밖에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 이 기체 분리막 이거를 통해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 저렴한 운전 비용, 유지 보수 비용, 제품 내구성이 높다. 오염 배출 물질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멤브레인의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레인의 제품을 보면 여기 지금 질소 발생기, 제습기, 바이오가스, 산소 발생기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거죠. CCUS, 탄소 포집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건데 이 모든 다양한 제품군들의 핵심 원리는 기체 분리막, 멤브레인을 통한 제품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사업 보고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용에 보시면 중공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섬유죠.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한 기체 분리막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어떤 것을 만들어내냐? 고순도의 질소, 그리고 메탄, 이산화탄소 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체 분리막 및 제품을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중공사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하우징을 씌워서 이렇게 기체 분리막 모듈을 만들고요. 이 모듈을 기체 분리막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면 바로 이게 지금 기업에 납품이 돼서 탄소도 포집을 하고 질소도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들을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쪽에 제품을 납품을 했고요. 한라시멘트 옥계 공장, 이 시멘트 공장에서도 탄소 포집 설비 이 장치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쪽으로 LNG 발전소 탄소 포집 설비를 공급을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이 민간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공기업을 통해서 제품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주요 매출 실적을 보시면 질소 발생 모듈 쪽으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도 수출 시장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매출이 점점 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국내 시장은 제한적이긴 한데 수출 시장이 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이쪽으로는 아직 매출이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보시면 그죠? 하지만 내수 시장을 보면 최근 들어와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수출 시장으로는 아직 뭐 이렇다 할 탄소 포집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약에 매출이 추가적으로 여기 이산화탄소 포집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기업의 밸류는 조금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주요 매출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이 나왔었던 이 질소 분야를 보면 이제 수입 주요 매출처가 여기 나옵니다. 중국, 키르기스스탄,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싱가포르 등이 나오는데, 네, 아직은 북미나 뭐 유럽 쪽으로 시장이 활로가 이제 열리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질소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를 보면 폭발 방지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들어가면 이게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이 발음 조심해야 돼요. 이상한 단어 아닙니다. 불활성, 그러니까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LNG 탱크를 점검한다라고 할 때 이 질소를 인위적으로 삽입을 시킨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폭발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해서 그런 작업 안전성 목적으로 질소를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과자를 열어도 안에 질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이 질소는 필요하다. 그래서 질소 쪽에 매출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주요 용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건 사실 이산화탄소 포집이죠. 이산화탄소 포집도 이 LNG 시장 쪽으로 충분히 향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뉴스는 올해 4월 14일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글로벌 공룡들이 AI 데이터 센터용 LNG 발전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포집 기술이 주목이 된다. 에어레인을 주목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오죠. 그런데 LNG 발전소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5년 현재 세계 주요 석유 기업들이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대응해서 LNG 기반 발전소 건설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등이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초대형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원 없이는 운영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석유 가스 자산을 활용해서 LNG 발전소를 신속히 건설하며 AI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SMR도 여기에서 부각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자, 오늘은 LNG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쉘,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이 석유 기업들이 AI 전력원으로 LNG 플러스 탄소 포집 기술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2024년부터 대표적으로 엑슨모빌이 텍사스 지역의 AI 데이터 센터용 LNG 발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탄소 포집 설비를 함께 설치를 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쉘과 쉐브론도 LNG 수출 기지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탄소 포집 기술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LNG 발전소가 계속 증설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로 탄소 포집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도 살펴봤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LNG 플러스 AI 인프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다라는 거 아까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포집 기술이 LNG와 함께 계속 따라가고 있고요. LNG 하면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떠오르는 게 있죠. 네,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탄소 포집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에어레인이 부각을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 네,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할 시에 64조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비롯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향후 30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약 3,300조 원에서 최대 6,300조 원에 이르는 탄소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 뭐 탄소 배출권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국경세, 뭐 탄소 배출권 이런 이제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6,300조 원이다라는 겁니다. 이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판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따르는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이 부각을 받아서 에어레인이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알래스카 하면 LNG고 LNG 하면 탄소 포집, 탄소 포집하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어레인이 부각을 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볼 때, 오늘 탄소 포집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게 그린케미칼과 에코바이오였죠.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장중 20%까지 올라갔다가 3.6% 상승으로 좀 아쉬운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러한 차이를 보였던 이유가
이유가 기존의 주가의 위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실까요?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주가가 좀 하단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강한 상승을 계속 유지했었던 모습으로 좀 보이고, 에코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캠트로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당히 많은 조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최근 오늘 들어서 이렇게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지금 고점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흐름이 다소 좀 약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택도 상장한 직후에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점을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에 그래도 비교적 좀 아래에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했던 에코바이오와 그린 케미칼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 자,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근거로 뭐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런 조정이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러 포트 중에서 굳이 뭐 탄소 포집을 지금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주목하는 섹터가 탄소 포집이고 에어레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탄소 포집을 투자하신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그 중에서 에어레인이 지금 비교적 신규로 진입하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컨텐츠가 뭐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요, 앞으로 이제 뭐 알래스카나 LNG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AI를 핵심 키워드로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 AI를 구현하기 위해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죠. 이 전력을 어디에서 수급할 것이냐. SMR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있을 건데, 신재생 에너지와 SMR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색깔의 차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큰데, 그 중간에 이걸 완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LNG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LNG 수요가 계속 증가할 때마다 탄소 포집도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태계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이게 신재생으로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 LNG 사업 안에서만 봤을 때도 탄소 포집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석유 기업, 시멘트 기업을 통해서 분명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레인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특별히 에어레인이 탄소 포집 관련주 중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건식이 있고요, 습식, 그리고 기체 분리막 방식이 있는데, 기체 분리막 방식은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멤브레인 방식은 단가가 저렴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공간 효율 면에 있어서도 6분의 1 수준으로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데다 오염물 배출이 없다. 필터만 갈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도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는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수혜주찾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LNG는 고순도 LNG를 추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LNG를 더 고순도의 LNG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에어레인의 기체 분리막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LNG 시장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에어레인도 그 긍정적인 흐름을 같이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어레인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뭐 탄소 포집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종목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또 다른 종목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hen섬이 남유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